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상설 특검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규칙이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지금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해서 여당을 배제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사안이 되겠는데 오늘 결과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에는 여당이 그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거를 여당이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야당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법률은 아니고요. 법률 밑에 이제 규칙이죠. 네. 네, 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전에 예고했던 거를 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위원이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좀 권한쟁의 심판을 좀 구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설특검이라고 그래도 여야가 이렇게 그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좀 골고루 추천을 해서 거기서 상설특검을 또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법 정신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좀 정무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뭐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좀 나중에 좀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 좀 가지고 있다가 실제 추진하는 거는 좀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생각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정무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그 의미,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집권당과 뭐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일리가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과 가족이라는 범위도 애매하고 이런 걸 완전히 그 제도화 시켜놓는 거는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과거에 이제 경호처 대통령 사저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도 대개의 경우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번 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그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아예 제도화 시켜놓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정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추천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특검 추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요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결은 또 다른 대결을 불러온다는 차원에서 서로 좀
그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시행되면 그 대통령이 이제 또 3일 이내에 네. 그 제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법안인데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상설특검법에 보면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럼 임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게 뭐 처벌 조항이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한 규정이. 그게 현재 없는 근데 거죠. 그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결적 자세로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 임명 안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임명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 그럼 법률 위반이죠. 그럼 그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되면 여당은 빠져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렇게 오늘 고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추천위원회 위원 몇 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실제로 하는 것은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네.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면서 좀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는 뭐 상황이지만 그게 또 이제 법률 위반의 또 소지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또 본회의에서는 그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이제 검찰이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인 경우 국회가 체포에 동의를 해야만 법원의 영장 심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부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주요 혐의가 아니에요. 신영대 의원에 대한 혐의는 뇌물 혐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예 그 구속 수사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국회가 사실은 뭐 법에 보장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아예 영장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표도 작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국회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국회의 권한을 활용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악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그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이제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화두로 떠올랐네요. 글쎄요, 이게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분이 93명이더라고요. 지금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이탈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건 신영대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나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억울할 수 있겠다 해서 이탈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일종의 정치개혁 사안인데 네. 뭐 이탈표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국민 법 감정에는 왜 국회의원이라고 영장 심사도 안 받느냐 이제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했다가 번복을 했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아예 집단으로 이렇게 서명을 해서 포기 각서도 써서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나 포기하겠다고 해서 뭐 자기가 혼자 법관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국회의원의 이제 그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이니까요. 또 이제 네.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이런 불체포
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청렴의 의무가 있고요. 청렴의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국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의무하고 같이 가는 권리인 겁니다. 이게 의원 개인이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개헌을 할 때 우리 네.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헌법을 개정할 때 순지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당장은 헌법이 살아있는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다음 달 11일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이 대상으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또 재판 방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청문회라는 거는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검사든 하여튼 헌법에 규정된 사람들, 공직자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뭐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선 그 사람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네. 위반했으면 그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 안 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우선 우회적인 꼼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망신을 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이 탄핵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이면 돼요. 그런데 왜 탄핵 청문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뭐 이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뭐 일종의 여론전을 벌인다든가 아니면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글쎄요, 뭐 법무부 장관이 그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장관은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도 국회가 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 국민이 판단하면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선거 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 자체가 일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제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있는 게 맞고요. 네. 또 이게 하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뭐 체포영 구속영장 청구했던 뭐 이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제로 탄핵소추를 할까요? 저는 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3명 이 사람들을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이거 봐주기 했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서 뭐 탄핵소추하겠다. 이건 그나마 어쨌든 명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다른 이유를 좀 끌어들여서 탄핵소추를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탄핵소추까지 가는 거는 좀 민주당이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현재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 재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해서 당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인데요. 국민의힘이 좀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제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핵심 증거 확보가 이번에 그 압수수색으로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 뭐 컴퓨터를 다 폐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에서 무슨 증거를 확보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여유 같은 게 좀 보입니다. 또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 그 전에 이제 특수수사를 오래 했던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아예 뭐 그렇게 뭐 대충 열심히 해, 뭐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 눈으로 볼 때는 뭐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수사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이제 검사들이 해요. 이거 일단 시작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 수사라는 게요. 이 수사한 검사가 이 수사를 하다가 뭔가 증거를 잡고 혐의를 밝혀냈는데 이걸 덮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나중에 그 검사 공수처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 이것도 특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대충 알아서 잘 해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엄혹해질 것이다. 저는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수사 네. 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때 벌어진 공천 비리는 아마 당사자들이 끝까지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의미 있다. 네. 뭐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집권당이니까 봐주겠지, 뭐 그래서 차분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요, 이거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일종의 불문율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공천하잖아요. 공천하고 공천 끝나고 선거 끝나잖아요. 네. 관련 자료 다 없앱니다. 이 당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관련 자료 다 없애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이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네. 가서 핵심 자료는 하나도 없을 거요. 네. 이미 다 없애버렸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래서 정당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서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좀 찾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핵심 자료는 다 폐기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도 다 폐기했을 것이다. 네. 저는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대략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뭐 이틀 아니라 사흘을 그 압수수색을 해도 핵심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거는 앞으로 민주당을 그 압수수색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최병목 의원 말씀이 맞는데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한 걸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형사처벌을 해놓고 그걸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야? 이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컴퓨터는 교체해서 다 폐기해버렸지만, 이게 매우 특수한 상황이 명태균 씨의 녹음과 녹취 파일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상당히 물증이 될 수 있고요. 또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컴퓨터 관련 기록을 다 지웠다고 해도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일파만파 점점 더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아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고모까지 이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좀 논쟁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강한 반작용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도 가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가족이나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당원 게시판 글이 있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자기 부인이나 뭐 장인 장모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해명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 근데 그 해명을 안 하잖아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의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왜 안 한 겁니까? 초반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요. 아, 결국은 가족들이 한 건가? 결국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왜 해명을 안 하죠? 해명하면 될 일을. 저는 설령 그 의혹대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뭐 당원 이제 한 대표를 뭐 좀 그 이런저런 뭐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좀 뭐 부적절한 용어 같은 걸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했을 경우에 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신 사과한다든가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그러면 결국 일반 국민들은 한 대표 가족들이 정말 그런 모양이다. 네. 그래서 한 대표가 그걸 시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그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쓴 건지 안 쓴 건지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히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고 사과할 일이 없으면 또 그대로 대처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과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고위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그 강한 톤으로 공격성의 발언을 한 그 배경이 좀 이렇게 많이 궁금하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사안하고는 또 약간 조금 각도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새병목 의원 말씀이 전적으로 맞아요. 지금 눈도 많이 왔는데 네. 설상가상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네. 또 점입 가경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당원들의 신망을 얻어서 그 지지를 얻고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된 뒤에 최근에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 정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하더라도 이 지금 정권하고 당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네. 이 정권과 당을 구해내는 게 대표의 임무인데 반대로 자기가 사과하기 싫고 자기 다치기 싫다고 이 국민의힘 전체 또 윤석열 정권 전체가 지금 망가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당원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실망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실지도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뭐 사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 한 2주 정도 민주당이 시간을 더 이제 벌었는데 네. 어떻게 그 이날 표결에 좀 변수로 글쎄 작용할 뭐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여권의 분열을 누리고 2주 정도 시간을 늦췄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많은데요. 네. 글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과연 분열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뭐 분열은 없을 거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안고 있는 결정적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대로 또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좀 기류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검을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기류 변화를 일부러 기자들한테 흘리는 이유는 이 좀 아까 얘기했던 당원 게시판 사건의 일종의 방어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역공을 네. 취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무기명 투표가 벌어지면 지난번에 두 번째 투표에서 4표 정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현재 이 흐름대로라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드리던 말씀의 이제 연장인데요. 이번에 혹시 부결이 되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아마 민주당이 4번째, 5번째 아마 또 낼 겁니다. 네. 그리고 위헌성을 조금 더 배제한 법안을 내겠죠. 이건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상당수, 절대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언젠가 통과가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일종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터지면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화가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게 좋고요. 해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결단으로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야당하고 특검법의 내용을 갖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특검 시한폭탄을 해체하라라고 하겠습니다. 해체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해온 게 이제 여야 모두 그 자기네들의 일방, 독주, 단독 처리 뭐 이런 걸 쭉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가 없다. 제가 뭐 소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대화는 없고 대결만 있는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